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오늘 드릴 질문은 뭐냐면요. 200만 명이 넘는 동학개미 주주들을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주총회는 현장에만 무려 900명의 주주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400명의 2배를 넘기는 규모입니다. 주주들이 경영진에게 질문을 쏟아내면서 주총은 3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이날 주총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를 두고 주주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등이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를 두고 이사회 이사들을 압박하자 다른 주주들이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발언 기회를 얻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부회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시작한 이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출근 형태만 변경됐을 뿐 여전히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사회에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시민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자 다른 주주들이 발언을 신청해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일반인 자격으로 참석한 한 주주는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조속히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주주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시민연대 등과 삼성 주주들 간의 의견이 갈리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의 외부에서 설립된 준법이라는 감시기구라든지 또 삼성과 관련 없는 참여연대나 경제개혁연대 같은 이런 시민단체들이 삼성을 자기 손안에서 너무 쥐락펴락하려 하면서 월권 행위를 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번 주총 관련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향후 삼성이 글로벌 시대에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총재님만의 높으신 차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삼성이 오늘 주총 관계 기사들이 나오는데 삼성의 주총이 삼성을 망하는 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삼성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는 걸 알잖아. 전체 GDP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큰 기업인데 우리는 100년짜리 기업 하나밖에 없는 나라예요. 일본은 100년짜리가 뭐 10만 개도 되지만은 3만 개가 넘고 10만 개에 육박하는 나라죠. 우리는 100년짜리 기업 하나 둘이야 지금. 삼성 하나를 못 지켰어. 네. 이거를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이 그 특수한 교육을 받고 이미 그 삼성을 글로벌 자본들이 해외 자본들이 삼성 주총을 흔들면서 삼성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 그것은 소액 주주자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다국적 기업들에서 다국적 자금이겠지. 그래서 온 사람들이지. 어쨌든 이건희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중국이나 미국이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다국적 기업의 주주들이 삼성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주총을 이용해서 국내 시민단체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들과 연합이 되어가지고 이데올로기화가 돼버렸어.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흐름은 기업의 무한 자유를 허용하고 기업이 이데올로기화 되는 거는 전부 반대야. 이데올로기화요? 일본에서 중국 주식을 산 머리 벗겨진 친구 있죠? 손정희? 손정희. 그 손정희가 예. 일본 기업만 갔던가요? 그래 안 그래? 어딜 갔나요 또? 아니 중국에 또 기업이나 우리나라 예. 기업이나 여러 기업 사냥을 하죠. 투자를 하잖아. 그럴 때 그 사람이 일본에 있는 기업만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 이미 삼성전자도 여러 재력가들이 다국적 기업들의 손에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좋게 이야기한다면은 세계적인 그런 손정이나 거대 자본들이 예. 이걸 또 다방면으로 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리고 주총은 예.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이 거기에 또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의 주주들이 삼성을 흔들려고 하는 데는 뭔가 제3의 세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재용을 잡아넣는 거는 예. 6년 전, 7년 전에 이건희가 쓰러질 거라고 그랬죠. 일주일 안에 5일 만에 쓰러졌죠. 앞으로 이재용 시대 오는데
빨간 마크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삼성이 쓰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럼 내가 이재용이 잡혀간다고 그랬죠. 삼성의 어떤 인재도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없죠.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대로 됐죠. 핸드폰이 폭발했죠.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봤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 계속되는 구속. 그러니까요. 몇 년 전에 구속돼가지고 감옥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재용은 되면은 네. 삼성이 제대로 된 체제를 구축해서 예. 국제 경쟁력을 얻으려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실업자들을 구해낼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흔들면은 그런 거 할까? 안 하겠죠. 해외 투자만 해봐요. 그러니까 뭔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보답해야지. 자기 잘못이 있다면은 그런 많은 사람의 고용이라든지 투자로 결정해줘야 돼. 그 사람을 잡아 넣어가지고 뭐 감옥에 편안하게 있게 한다고 우리 경제가 사나? 법이 발달되면은 나라가 망하는. 지금 기업인들 법으로 따지면 돌아다닐 사람이 있을까? 개인도 네거티브 안경을 끼고 보면은 법의 잣대로 보면은 개인들도 그래요. 정부에서 장관 검증할 때 걸려들지 않는 장관이 있던가? 그거 우리가 그렇게 너무 법의 잣대가 발달되면은 경제가 망해요. 경제가 너무 이데올로기가 발달되면 경제가 망한다고. 왜 일본이 금융실명제를 아직까지 안 하는지 알아요? 경제를 살리려니까. 돈은 너무 깨끗한 곳을 싫어해요. 저희가 금융실명제 왜 안 하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너무 돈이라는 것의 속성을 잘 알거든. 그러니까 스위스는 무조건 이름 안 밝히는 거를 보장을 해주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일본도 스위스 흉내를 내는 거야. 미안하지만 일본과 스위스가 5만 불 시대에 들어가 있는. 자본이 막 유입되는군요. 그렇지. 인간이 버는 게 1만 불 시대는 예. 맨파워, 노력. 그거는 2만 불이 되잖아. 2만 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테크놀리지, 기술. 기술력. 3번 3만 불은 에티켓. 4만 불은 매너가 좋아야 돼. 5만 불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야. 트러스트. 신뢰. 그러면 이 트러스트에 도착한 나라가 일본과 스위스. 로마 교황청이 스위스 경호원들만 써. 왜 그랬어요? 옛날에 전쟁 날 때 다른 나라 경호원 다 도망갔는데 스위스 경호원은 하나도 도망간 거죠. 끝까지 싸웠어. 이와 같이 신뢰를 가진 나라들은 실명제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금융실명제를 만들었죠. 금융실명제 만드는 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자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요, 그게. 그렇지. 그러면 금융실명제 뿐이 아니라 또 뭐가 나왔냐면은 김영란법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농업민들 다 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법 때문에 나라 망해요. 삼성의 이재용은 그 전통을 살려서 록펠러 재단처럼 그 창업자의 그 정신을, 애민 정신을 길러서 이 삼성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기업으로 우리가 키워야지. 우리가 최근에 잘 알지만 쿠팡이나 뭐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이 제조업이 아닌 기업들이 많이 나오잖아.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제조업으로서 계속 그걸 지켜가고 있거든.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과 바이오 산업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삼성이. 고지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삼성을 그렇게 흔든다는 건 우리는 굶어 죽겠다 소리야. 곧 알게 돼요. 그렇군요. 내가 뭘 할지, 내가 무슨 전략을 쓸지 곧 알게 돼, 국민들이. 그럼 총재님 대통령 되시고 나면 혹시 한국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거는 지금 내가 되고 나면 우리나라가 10만 불 시대로 진입해요. 세계 1위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만 불 시대에 문턱에 와 있잖아. 그럼 에티켓이 그렇게 좋은가? 젊은이들 말만 했다면 욕이 90%예요. 이거 에티켓을 볼 수 있나? 이게 좋은 매너가 되나? 3만 불 이상 못 올라갑니다. 4만 불은 매너가 좋아야 돼. 5만 불은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 일본과 스위스가 거기에 해당되는.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GDP가 아주 낮아요. 왜? 인간성이 낮은 거니까. 인간성이 낮았어요? 그래서 매너나 뭐 이거 짝퉁이 너무 많잖아. 신뢰성이 없단 말이야. 롤렉스 시계가 있는데 왜 가짜면 중국에서 나온 거야? 총재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잘못을 했다 하면은 그러니까 총재님이라면은 이렇게 대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너가 잘못한 만큼 우리나라에 막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실업자들을 많이 구해내야지.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감옥에 넣어놓으면 뭐 우리 경제가 사나? 그 무엇보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이재용 씨의 아버지 이건희 씨에 대해서 외국에서 보는 신뢰가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지켜줘야 되잖아. 협조해줘야 되잖아. 돈만 가지고 싸우다가.
맨날 밥그릇 가지고 싸우고 크기도 전에 그 기업을 죽이려고 기를 쓰는 눈 뜨고 1등은 못 보는 나라. 그런 국민성 이제 안 됩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런 거 보면 나 화가 나서 인터뷰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재벌을 처벌을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 재벌이 국민을 위해서 그가 뭘 할 건지 얼마나 많은 고용을 할 건지 그걸 들어보고 그 사람이 뭘 한다면 우리는 그런 법적인 문제를 그걸로 바꿔야지.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이 생명과학에 투자해야 되겠지. 바이오 산업에 투자해야 되겠죠. 삼성이 가야 될 길이 엄청 멀어요. 그게 예. 국가가 가야 될 경제 길이야. 그 고속도로를 막아놓고 차단해놓고 그 운전수를 감옥에 쳐넣어놓고 잘 해보세요. 나는 이래서 말이 안 나와. 거기서 예. 무슨 이데올리가 있고 뭐가 있고 무슨 연대 돈 한 푼 안 벌어본 자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 대기업을 재단해요? 맞습니다. 난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래요. 자, 천사 들어갑니다. 천사 들어가라! 자, 허경영 눈에서 웅기는지 받으세요. 내 눈을 바라봐.